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 그리고 제가 TQ에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요.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증시 볼까요? 주요 뉴스 잠시 보면 금투세 폐지 다시 시동거는 윤 대통령 뭐 학계 시장 반응 엇갈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 정부 집권 2년 코스피 역주행, 사면 타서 벗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공모주는 단타해야 한다. 그리고 눈높이 낮아진 시장, 세컨더리 매력이 높아졌다 등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업종 상위는 출판, 그리고 인터넷, 해운사, 테마 상위는 미용기기, LCD, 블루 제조, 해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고시 환율, 미국 원달러 환율이 1원이 올랐네요. 1367원. 국제시장 환율 보시고, 금리, 유가도 두바이유 WTI가 상승했네요. 금시세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구리, 납 등이 이제 하락. 그리고 천연가스는 올라가고 옥수수 내려갔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가 어제 안 좋았죠. 코스피 2712.14포인트로 마이너스 1.2% 하락. 코스닥 870.15포인트로 마이너스 0.26% 하락. 코스피 200은 368.83포인트로 마이너스 1.41% 하락 했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 코스닥도 개인만 매수, 코스피도 개인만 매수했네요. 코스피 200도요. 인기 검색 종목은 HLB, HD, 현대마린. HD 현대마린이 좀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삼성전자 하락했고요. 네이버, 에코프로, 셀트리온, 뭐 에코프로 BM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HMM, 대환전선 등이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보면 엔캠,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외국인 순매도 보면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팔기 시작했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SK하이닉스, 기관 순매수는 KB금융, LG생활건강, 기관 순매도는 기아, 네이버, LG화학 등이 보이네요. 상한가는 실리콘2가 같고요. 하한가는 큐러블, 상승은 DNC 미디어, 고압은 하이트진로, 하락은 BK탑스, 거래량 상위는 폴라리스 AI, CCS, 폴라리스 오피스가 보이고요. 그리고 고가 대비 급락은 BK탑스, HD 현대마린 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보면요. 어제는 다 내려갔습니다. 언제는 다 올라가더니 어제는 다 내려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많이 내려간 게 현대차, 기아는 2%대, 3%, 거의 기아는 4%대라고 봐야 될 수도 있네요. 그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산업 상승을 했죠. 39,387.76포인트 플러스 0.85%. 4만 포인트를 넘어설지 한번 봐야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346.27포인트 플러스 0.27%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 5,214.08포인트로 플러스 0.51%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빼고는요, 상해 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보면 고용 둔화의 금리 인하 기대 회복세, 그리고 고용 둔화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뭐 1.6%만 더 오르면 아마존 시총이 2조가 된다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지표 보시면 미국 원달러 환율 1원이 오른 1367원이고요. S&P 500맵을 볼게요. S&P 500맵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0.43% 상승, 애플은 1%대 상승했습니다. 구글 0.24% 상승, 메타 0.6% 상승, 아마존 0.8% 상승. 반면에 엔비디아 마이너스 1.84% 하락, AMD 마이너스 0.8%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보면은 피어 공포 단계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44포인트로 좀 있으면 뉴트럴로 중립으로 올라올 것 같네요. 애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볼게요. 애플이 인공지능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인데 아이폰 16을 출시하면서요. 그 전에 애플의 월봉 차트 보시면요. 애플은 진짜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뭐 조정도 있었지만 좋은 양봉, 거의 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발생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승이 한 세트, 그 다음에 조정의 한 세트죠. 음봉 3개, 그리고 양봉, 그리고 음봉 조정받고 지금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그래서 5선을 회복했고요. 앞으로 뭐 여기를 전고 최고점을 뚫게 되면 새로운 이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업계에 따르면요. 애플은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의 차세대 AI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18과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AJAX라고 하죠.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이고요. 검색 강화, 음성 비서 시리 고도화, 텍스트 요약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말해서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인 LMM이라고 부르죠. AJAX를 도입하는 건데 애플 인사이드에서요. 애플이 6월 10일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iOS 18 업데이트에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AJAX를 활용할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인 AJAX, 오픈 AI GPT 등 다른 회사 모델을 혼합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모델에 더해 구글이나 오픈 AI 챗봇이 함께 탑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AJAX 관련해서 알아보니 애플은 수년 전부터요 비밀리에 스위스의 7위에 연구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모델 연구를 해왔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죠. 앞으로 애플의 행보도 또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럼 TQQQ 투자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주가 상승 기회 폭착.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빅테크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수익률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저는 가지고 해당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요. 애플 주가 상승기의 포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우선 TQ의 월봉 차트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최고점이죠. 91.68포인트를 68달러를 찍고 하락을 했죠. 1년 동안 진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없이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2023년부터 반전이 있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상승의 한 세트가 나왔죠. 5개. 그리고 조정, 상승. 상승에 한 세트, 두 세트, 한 세트가 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달에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거의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좋은 양봉으로 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정고점이죠. 지난달. 그 정고점 뚫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세가 올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다시 변환돼서 이번 달이 끝난다고 하면 다음 달까지 음봉해서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T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3배 확대하는 레버리지 3배 ETF입니다. 애플은 나스닥 100 지수 구성 종목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폰 16 출시와 인공지능 시장 진출로 인해 주가의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TQ 투자는 애플 주가 상승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테크 기업에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Q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관련된 빅테크 기업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서 발생하는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수익률 가능성. TQ는 레버리지 3배 ETF죠. 나스닥 100 지수에 추종하는요. 기본 지수 나스닥 100 지수 100, 나스닥 100 지수 상승이죠.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애플과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포함된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 TQ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TQ는 레버리지 ETF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하락 시 기본 지수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요. 3배로 이제 떨어지겠죠, 이렇게. 상승할 땐 3배로 올라가지만요. 따라서 이제 투자 시 위험 감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폭락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3배 레버리지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폭락이 와도 나는 이거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자기 자산의 가용 자산의 제 생각입니다. 이건 한 10% 정도를 따로 떼서 이걸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전체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해당 TQ를요, 절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는 인공지능 시장 진출을 의미하고요. 이는 TQ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하나의 또 기회가 아닐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TQ 투자는요,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요. 투자자는 충분한 공부하시고요. 위험 감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 폭락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멘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